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다양하네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뉴스 기사, 재무 데이터까지. 이걸 가지고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싹 훑어서 사이닉 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요즘 실적은 어떤지,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떨지 딱 핵심만 뽑아서 명쾌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정부의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맞아요. 정보 바다에서 진주 찾는 느낌으로요. 특히 이 회사가 작년 7월, 그러니까 2025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또 아주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네, 시기적으로나 분야로나 주목할 만한 기업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사이닉 솔루션. 자료를 보니까 자체 생산 시설, 그러니까 팹은 없고요. 반도체 회로 설계랑 판매에 집중하는 그 팹리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팹리스 모델이죠. 그런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군요. 2005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성남에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이닉 솔루션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국내 유일한 공식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라는 겁니다. 아,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요? 그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요? 쉽게 말하면요. 패블리스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잖아요. 그걸 실제 생산 라인,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정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하, 설계를 생산에 맞게 다듬어주는 역할. 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개발된 웨이퍼나 칩 자체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패밀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팹리스의 아이디어를 실제 칩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반도체를 주로 다루나요? 주력 제품들은 우리 주변 첨단 기기에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여러 전자기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고 하죠. 네네, PMIC. 그리고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CIS, 또 화면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이런 것들이 주력입니다. 다 정말 중요한 반도체들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고객 주문에 맞춰 만드는 ASIC나 특정 용도에 쓰이는 표준형 반도체, ASSP, 설계와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기반도 탄탄해 보이는데 자료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로도 계속 확장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부가 가치 신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센서 파운드리 사업 진출입니다. 센서 파운드리요? 네, 요즘 온디바이스 AI다, 로보틱스다, 또 바이오 헬스케어다 해서 센서 수요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센서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에 맞춰서 미세 전자기기 시스템, MEMS라고 하는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폰 센서나 초음파 센서, 또 근적외선 스와이어 센서 같은 좀 특수한 센서들을 고객사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직접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단순히 설계 지원을 넘어서 직접 센서 생산까지요? 이건 상당히 야심찬데요? 네, 그렇죠.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MEMS 마이크로폰 센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장하면서 얻은 공모자금 일부도 바로 이 센서 팹 장비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확장 계획은 또 없나요? 글로벌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던데? 네, 글로벌 거점 확대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의 반도체 디자인 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전장용 반도체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중동에 미국까지 글로벌 행보가 빠르네요. 기술적인 변화도 있나요? 네, 기술적으로도요. 기존에는 주로 8인치 웨이퍼 공정이 중심이었는데 시장 수요에 맞춰서 더 미세하고 성능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는 12인치 공정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12인치로. 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죠. 예전에 대만 TSMC하고 협력했던 경험도 이런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면 아무래도 자금 사정,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슬슬 숫자를 좀 들여다볼까요?
최근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재무 쪽을 보면요. 2024년 연간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6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674억 원에 53억 원. 전년도 2023년 매출이 한 1335억 원 정도였으니까 매출은 확실히 성장했네요. 2021년에는 5천만 달러 수출의 탑도 받았다고 하고요. 네, 외형 성장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매출 규모에 비해서 영업이익 규모가 좀 작다는 거죠. 53억 원이면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약 3.2% 정도거든요. 3%대면 확실히 좀 낮네요. 네.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313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이에요. 이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치입니다. 왜 줄었을까요? 회사 측 설명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어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관련 매출이 이례적으로 컸대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뭐 그렇다 해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이건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 넘게 급감하기도 했고요. 이익률 개선이 과제겠네요. 그럼 재무 안정성은 좀 어떤가요? 2023년 말에는 부채 비율이 186% 정도로 꽤 높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개선됐나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총 자산이 404억 원, 총 부채 223억 원, 자본 총계가 181억 원 정도인데 이걸로 계산하면 부채 비율이 75.5%까지 뚝 떨어졌어요. 와, 186%에서 75.5%면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1년 전 2023년 말 부채 비율이 123.6%였다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더 개선된 거고요. 그렇죠. 과목할 만한 개선입니다. 뭐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자본은 늘고 부채는 줄어든 결과죠. 그럼 부채 부담은 확실히 크게 덜었군요. 다행이네요. 순이익은 어땠어요? 아까 1분기는 급감했다고 했는데 연간으로는요?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3%나 급증했습니다. 와, 523% 증가? 네, 물론 순이익률 자체로 보면 아직 0.7%로 낮은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흑자 전환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도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회사가 재무 체질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식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 평가 지표를 좀 보죠. 2025년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요. 먼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0.66배입니다. 0.66배면 1배 미만이니까 자선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3.51% 수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PER, 주가수익 비율인데요. 이게 52.91배로 계상됩니다. 52.91배요. 이건 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다는 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성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자료들에도 나와요.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직후인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보면요. 최대 주주는 이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3명이고요. 총 43.0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 대표 개인 지분율은 공모 후에 21.55% 정도 되고요. 네. 그 외 남옥선 씨가 10.77%로 10% 이상 주주고 IBKS 디자인 신기술 투자조합 등이 7.44%로 5% 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10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0.66% 정도로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회사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7월 30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디자인 센터 구축 계획하고 미국 전장 반도체 기업과의 제2위 설립 추진 계획이 언론 보도로 나왔고요. 네, 한국경제TV 보도였죠? 네. 그리고 7월 21일에는 주가가 4일 연속 하락하다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12,000원 선을 회복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뉴스는 7월 7일 코스닥 상장이었죠. 그렇죠. 상장 첫날 어땠나요? 상장 첫날 공모가가 4,7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69% 넘게 오른 7,9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 첫날 성적은 좋았네요. 네, 나쁘지 않았죠. 이런 개별 기업 뉴스 말고요.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 중에서 좀 특별히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에요. 아, 미중 갈등,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주 치열하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에 미국 국방수권법안 NDAA 관련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중국산 OLED 패널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요, 저희가 이 분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편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공된 자료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분석이라는 점. 만약 그 분석대로라면 사이닉 솔루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간접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2027년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겠다 이러면서 대규모 민간 투자랑 R&D 지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 지원책도 있죠. 이건 역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같이 있지 않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사이넥 솔루션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90%가 해외에서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중국하고 대만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중국, 대만 비중이 그렇게 높군요. 네, 이 구조는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고객사 다변화가 이 회사한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사이넥 솔루션을 보통 어떤 투자 테마로 묶어서 보나요? 주로 역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보고요. 또 작년 하반기 신규 상장주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서 사업 때문에 AI나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엮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어땠어요? 예를 들어 10월 1일 움직임 같은 거요. 2025년 10월 1일 같은 경우 종가가 9,450원이었는데요. 이게 전날보다 4.77% 상승 마감한 거예요. 장중에는 9,72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오, 그날은 꽤 올랐네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상장 직후인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말쯤에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하더니 반등하는 패턴이었어요. 10월 1일에 이렇게 비교적 강하게 상승하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움직임이었죠. 그날 10월 1일 주가가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었나요? 뭐 회사 내부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다든지? 회사 자체에서 나온 직접적인 호재성 뉴스는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올랐을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NDAA 통과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게 전해지면서 중국 공급망을 대체해서 한국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좀 퍼졌거든요. 아, 그 반사이 기대감. 네. 그래서 사이넥 솔루션도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관련 업종이랑 같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딱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분석되고요. 그렇군요. 외부 요인과 기술적 반등이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짚어주시죠.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아주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고요. 네, 파트너십. 둘째는 MEMS 센서나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처럼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신사업 모멘텀. 그리고 셋째는 아까 봤듯이 부채 비율이 확 낮아지고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건전성 개선.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나요? 위험 요인 혹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요. 먼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네, 변동성 리스크. 둘째는 과거에 부채 비율이 높았던 이력이 있다는 점. 물론 지금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아직 영업이익률이 3%대로 낮다는 점도 있고요. 낮은 이익률. 셋째는 아까 말한 PGR, 50배가 넘는 이 PER이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된 상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점. 밸류에이션 부담. 넷째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및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고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후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죠. 자료에 따르면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 가능성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오버행 이슈까지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혹시 제공된 자료 중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같은 걸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나요? 네, 한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식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추진하는 신사업 로드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장기 이적 관점. 네. 그리고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매수하는 소위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할 매수. 구체적인 가격대 같은 것도 언급했나요? 네.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으로 기술적, 심리적 지지선이 겹치는 8,800원에서 9,200원 사이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면 8,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그것도 염두에 두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 하나의 분석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는 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풍부한 자료들 덕분에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핵심 사업 모델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 재무 상태, 시장 위치, 최근 이슈까지요. 네,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사이닉 솔루션은 SK 하이닉스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고 MMS 센서 사업 진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재무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중국 의존도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또 신규 상장주 특유의 변동성 같은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그렇듯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사이닉 솔루션은 AI나 로봇,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 쓰일 아주 복잡한 MEMS 센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걸 혼자 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팹리스 고객사나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파운드리 파트너와 협력해서 이런 특화된 센서들, MEMS, 초음파, SWIR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인하우스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업 모델이 핵심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협업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이런 협업 모델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미래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협업 모델의 명암이라. 자, 사이닉 솔루션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